이거네. 진짜 이거는 내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겠네. 기뻐요. 잘 후련하고. 샀다. 네, 후련하고 정말 한 1억 정도는 싸게 샀다고 생각해요. 집을 너무 잘 샀네. 여기서 어떻게 살지 뭐지. 요즘에 그냥 어디 이케아 막 갔다 오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고요. 지금 7기부터 지금 18기까지 해서 12기수를 듣고 있는 러블리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일과 사시는 곳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거의 25살부터 지금 45인데요. 거의 20년 가까이를 쭉 일을 하다가 늦둥이 막내 때문에 지금 쉰 지는 한 3, 4개월 됐고요. 지금 사는 지역은 동대문이에요. 아, 네. 뭐 하셨던 일을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을 좋아해서 패션 쪽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럼 동대문에 계신 것도 어떻게 보면 직장이 동대문이라서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2021년도에 이제 막내를 이제 출산을 하는데요. 집에 있으면서 아기 보면서도 뭐 하지 하면서 생각하다가 이제 우연하게 유튜브로 이제 그 행크를 알게 되고 선생님한테 너무 오게 되죠. 시선이 좀 넘어가게 된 이유도 있었나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장사나 이런 일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래 친구들보다 한 20대에 거의 한 5, 600씩을 벌었거든요. 예, 이렇게 디자이너들은 2탕, 3탕씩 뛰면은 한 뭐 200, 300, 400 그런 거는 되게 간단하게 벌어요. 정말. 예,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많이 벌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인천에 빌라에 사네? 그럼 저는 거기를 산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빌라를 사게 되죠. 신축 빌라를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신축 빌라를 장안동에 비싸게 사게 되죠. 처음 네. 친구 따라서 빌라 산 게 몇 네. 년도쯤이세요? 그게 제가 한 20대예요. 2000년도 초중반? 네,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를 몇 년 전에 팔았어요. 아, 팔긴 팔셨네. 네네, 팔았어요. 근데 그 가격에 팔았어요. 10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그 가격에 팔았어요. 팔았으니까 뭐 금액은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제가 그것도 어제 확인했는데요. 1억 3,500이더라고요. 1억 3,500에 네. 사서 1억 그 3,500에. 가격에 팔았어요. 지금 사실 그 장안동 빌라는 갖고 계시고요. 아니요. 선생님 이제 수업 듣고 무주택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서 2년 전에 네,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바로 매도했어요. 네. 8천 정도? 네. 수익? 네, 수익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수익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네네. 아, 그때가 빌라를 한창 많이 사는 맞아요. 시기였었거든요. 네네. 시기가 되게 좋았다. 제가 계속 만약에 행동을 옮기지 못했다면은 지금도 아마 갖고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잘 수업 듣고 그래도 어떻게 바로 생각이 옮겨서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왜냐면 신축이라 워낙 깨끗했고요. 제가 또 깨끗하게 썼고 해서 네. 빌라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네. 조금 이렇게 황금성이나 맞아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겪다 보니 네. 아무래도 조금 신축될 물건들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네. 아, 좋습니다. 최근에 일반 매수, 서울에 네. 일반 매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저는 일단 아기들이 둘이 있고 또 학년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딸내미가 있어서 서울에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말 실거주할 집이 필요하다. 이제 전세 만기도 됐고 또 제가 그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막 역전세, 막 주인하고 뭐 이렇게 막 트러블이 있고 이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실거주 집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전에는 제가 이게 투자인지 실거주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일단은 뭔가는 해야지 막 이랬는데 이제 실거주가 너무 절실해서 일반 매수로 선생님하고 계속 공부를 했었고 이제 그래서 하나 이제 매수하게 됐습니다. 아직 뭐 잔금을 치르지는 않은 맞아요. 상황이어서 네네. 정확한 물건을 언급드리긴 어려우나 네. 구 정도는 말씀해 주시면. 네네. 일단 강북구예요. 아, 선생님. 그렇군요. 네. 지금 사시던 동대문구에서 생활권이 좀 바뀌긴 했는데 네. 뭐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네. 일단 학년기 친구, 저희 딸내미가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초등학교 초품하거나 또 약간 중학교까지 생각해서 일단 학군을 제가 또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랑 저희 신랑이랑 다 동대문 쪽에서 워낙 일을 오래 했고 지금 신랑은 또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하고도 또 가까워야 돼서 강북 쪽이나 아니면은 동대문 쪽이나 그 다음에 제가 일산까지도 GTX 때문에 일산까지도 생각을 해서 학군 위주로 해서 좀 봤거든요. 네. 그리고 또 대단지고 또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제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미친 듯이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거의 막 밤낮으로 가서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집보단 이 집이 더 싸. 막 진짜 막 돈을 매일매일 그렇게 돈 계산기를 제가 두들기더라고요. 저는 사실 계산기를 잘 두들기는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장안동에 살 때 역이 없었어요. 거의 한 15분 거리를 거의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다니니까 이게 역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예, 역세권에 대한 갈망이 엄청났거든요. 네. 이번에는 진짜 역세권이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거도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네. 지금 원래 동대문구에 사셨는데 네. 거기서 사시면서 이제 아이 학교도 다녀야 되고 남편분은 네. 동대문 직장도 출근하셔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역에 대한 프리미엄도 좀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네. 거를 충족해서 어떻게 보면 금액 부분도 고려해서 네, 맞아요. 이제 결정하신 거네요. 네네. 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고민하시고 좀 갈팡질팡 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 6억대 아파트든 뭐 9억대 아파트든 전국에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을 누군가가 딱 정해주긴 너무 힘들죠. 네, 방금처럼 내 기준에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부합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충족하는 물건들을 이제 사는 게 뭐 일반 매수가 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는 이제 매수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그 과정이? 일단은 이제 매수하면서 그 지역을 딱 이제 정하기까지가 거의 한 1년 걸렸어요. 예. 예,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플러스 또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금을 한 1억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남기고 이제 그 돈으로 실거주할 집을 찾다 보니까 이제 지역을 조금 선정하는데 한 6억대 정도로 해서 지역을 선정하는데 고민을 했었고 이제 동탄도 봤었고 뭐 일산 이제 강북의 동대문 쪽도 봤는데 여러 지역을 이제 제가 선정을 해놓고 그 중에서 괜찮은 지역을 이제 강북으로 정한 다음에는 이제 몇 개의 아파트를 보게 되죠. 제가 그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인상이 좋을 것 같고 전화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친절하시고 이제 그런 여사장님한테 가서 그 여사장님한테만 졸랐어요. 예, 맨날 이제 거의 10번을 넘게 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갈 때마다 좀 음료수도 사가고 뭐 이런저런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하니까 되게 친해지면서 그 이제 그 부사님이 거의 이제 물건이 나올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거의 이제 매물이 네이버에 올라오지 않은 이제 그 서랍 매물이죠. 네. 예, 그런 거를 저한테 계속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 것 같았나 봐요, 정말.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 괜찮아서 저희 남편도 같이 한 바퀴 돌고 또 저희 친정엄마도 왔었거든요. 네. 제가 약간 좀 결정 그런 장애가 있어서 그 지역을 제가 24평부터 36평까지 다 본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보니까 아 여기는 너무 또 높고 아 여기는 또 학교랑 또 이렇고 계속 배제하게 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아파트를 딱 네, 확정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1년이라는 과정이 짧진 않은데 네.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하나를 하면은 믿으면 그냥 계속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서 제가 잘했어 아는 거. 네, 그냥 의심하지 않고 결과가 뭐 어쨌든 사소한 거든 아니면 크든 그건 아직 모르잖아요. 네. 아무래도 러블리슌님께서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인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되게 중요시하시고 또 네. 신뢰를 되게 또 깊게 생각하시는 주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역시나 중개사님과 한번 인연을 맺고 네. 그분을 온전히 믿고 진행한다는 어떤 의사 표현을 또 비치니까 맞아요. 중개사님도 이렇게 잘 네.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좀 좋은 물건 네. 또 적극적으로 이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아파트는 이제 뭐 어떻게 세팅하시나요? 뭐 입주하시겠지만 대출이나 이런 거는 한 몇 퍼센트 정도? 투자금을 제가 적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파주 그 사전 청약이 1월 달에 본 청약이 있거든요. 네. 최대한의 투자금을 적게 해서 투자금을 좀 확보하는 한 1억 5천 정도는 제가 투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제가 대출을 불입할 능력이 있다면 일단 저는 최대한으로 했다. 네. 그러면 KBC 한 몇 프로 정도 받으시나요? 65? 65%? 60? 네, 거의. 자서도 하셨나요? 내일이에요, 선생님. 아, 내일 하세요? 네. 그러면 나머지 한 40%는 내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네. 인테리어 상태는 어떤가요? 처음에 갔을 때 그 부사님한테 올수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대는 6억 중반이어야 되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네, 저는 아기가 둘이 있어서 깨끗했으면 좋겠고 그 부사님이 거의 막 7억대인데도 막 그렇게 깎아서 막 그렇게 해주셨어요. 평수는 그럼 34평으로 네네. 제가 지금 20평대에 살고 있는데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지금 거의 이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30평대를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은 33평으로 해서 올수리로. 네. 동도 로얄동 로얄층이 있고 네. 할 텐데 뭐 그것도 로얄동이고 로얄동이고 25층 중에서 21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층도 괜찮고
정남향이고 학교랑 한 3분 거리? 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으니까 역이라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데 이제 저도 고민했거든요. 바로 역 앞으로 할지 아니면 학교 앞으로 할지. 근데 저는 이제 엄마다 보니까 학교 앞으로 하게 돼서 예. 지금 네이버 그 매물 올라온 거 보니까 가장 호가에 올라와져 있는 게 저희 동이더라고요. 아, 네, 제일 그래서 좋은 네, 동이네요. 그러지 않을까 저도 싶어요. 네, 노열동이지 않을까. 네. 뭐 매수 계약할 때 뭐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셨나요? 하시는 분이 또 우연찮게 같은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셨어요. 아. 예, 동대문 분이세요. 네네네. 예,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매도인하고도 또 친구가 되는 동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학원은 어떠냐, 무슨 학원 다니냐. 제가 이제 사실 전세에서 보증금이 저한테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중간에 이제 그 중도금을 치르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날짜를 다 이제 저한테 맞게 다 해주셨어요. 내고도 좀 해주는 거. 내고도 많이 해주셨죠.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저는 정말 한 1억 정도는 싸게 샀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 매수라는 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 좀 겁이 난다라고 네. 느끼실 것 같은데 대출 자산만 하면 거의 끝이니까 맞아요. 네. 어떠셨나요? 저는 딱 한 가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고민을 정말 머리가 터질 때까지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저는 1년이 걸렸잖아요, 선생님. 네. 정말 그게 딱 결론이 날 때까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고민을 해보면 저처럼 1년 걸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수업을 꾸준하게 듣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딱 이거네. 진짜 이거는 내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겠네. 그래서 지금도 되게 마음속으로는 되게 기뻐요. 아, 잘 후련하고. 샀다. 네, 후련하고 아, 집을 너무 잘 샀네. 아, 여기서 어떻게 살지 뭐. 요즘에 이렇게 어제도 이케아 막 갔다 오고. 집을 사서 금액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기쁨도 있겠지만 자녀들도 되게 방을 갖고 싶어 할 나이잖아요. 이제 맞아요. 실거주의 만족도도 굉장히 크죠. 네, 특히 애 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첫째가 자기 방이 있기는 한데 이게 약간 미닫이라고 해야 되나? 문이 그렇게 되어 네. 있어서 거의 이제 막내가 거기를 초토화 시켜놔요. 그래서 매일 싸우거든요. 내 거 만지지 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 문을 왜 잠글 수 없냐고 맨날 이래요. 특히 아기가 있을수록 실거주 그 만족에 대한 게 되게 크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집 이사 가는 게 정말 꿈 같고 빌라 매매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2년을 딱 전세살이 한 건데 아 이거 뭐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못하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그런 게 되게 서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본인만의 공부 방법이나 루틴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아기를 재워야 되니까 9시 반이면 제가 취침을 해야 돼요. 강제 소등. 그래서 이제 9시 반에 이제 불을 다 끄고 자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그 시간에 자면은 3시 반에 이제 눈이 똑 떠져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3시 반에 이제 선생님 뭐 수업 듣는 거 부족한 거를 뭐 조금 본다던가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매물, 예, 매물을 본다던가 아니면 좀 이제 뭐 책 같은 거나 제가 또 이제 하고 싶은 거 그 시간이 저한테 새벽 3시부터 거의 한 7시 반까지가 저희 시간인 거예요. 온전히 저희 시간. 지금은 제가 알람 맞춰놓지 않아도 딱 3시면 되면 이제 제가 자동적으로 예, 깨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 이게 습관이 좀 되어졌다. 자녀분들을 재우고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미라클 모닝을 네. 2년 가까이 해오신 거네요. 네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루틴화 해가지고 공부하셨다는 것도 참 많이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장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하셨는데 뭐 임장하시면서 힘드시지 않으셨는지 뭐 배운 점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안테나 임장은 한 6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진작에 할 걸. 예. 그 지역을 뽀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같이 오신 분들 있잖아요. 동기분들 하고 얘기하고 뭐 같이 다니고 서로 이제 그런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기 낳고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됐는데 우울증 뭐 이런 것도 다 극복을 그 안테나 임장하기 전에는 그 임장하는 거를 차로 다녔어요. 예, 걷는 게 너무 힘들고 애기랑 유모차를 또 끌고 다녀야 돼서 이게 차로 다니니까 이게 제 발로 걷는 거랑 그 냄새 맡고 그 지역에서 밥을 먹고 약간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느끼지를 잘 못해요. 예, 무조건 발로 이제 걸어보고 그 단지도 들어가 보고 그래야지만 이게 진짜 임장이 맞는 거구나. 그 전에 임장은 임장이 아니었구나. 그냥 맞지만 가고 차로 휙 돌고 1시간이 끝났거든요. 공부하시면서 네. 힘든 점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 여유가 아기가 이제 거의 지금 27개월이거든요. 막내가. 그래서
극복을 애를 육아를 하면서 그러니까 따로 여유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유가 정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가 또 학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저를 일단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공부를 선생님하고 3시간이 하더라도 일주일에 그렇게 한 번을 하더라도 그냥 한다. 내가 뭔가 결과물이 있을 때까지 하겠다라는 저의 그 마음속의 약속을 그거를 무조건 지키겠다 해서 저는 저를 좀 믿어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에 뭔가 큰 수익이나 뭐 동기들은 뭐 이렇게 단타로 해서 뭐 얼마를 벌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가 많지 않잖아요. 저를 믿어주고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자. 선생님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어떤 결과든 내가 받아들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이제 믿어주고 선생님을 믿고 그렇게 끝까지 했던 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온라인 수업하면 줌을 대부분 꺼놓으시는데 네. 슝님은 네. 아이가 2년 전에는 거의 이제 뻑뻑머리에 네. 가까운 아들을 네. 등에 업고 네. 거의 이제 같이 수업을 듣다가 또 네. 최근에 보니까 많이 컸더라고요. 네. 네. 방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많은 분들이 이제 뭔가 주변 동료의 어떤 성과에 굉장히 나도 조급함을 느끼고 힘들어하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내가 그거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을 하면은 네, 맞아요.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멈추지 않고 꾸준히 네. 해 나가는 것 네, 맞아요.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가지고 있는 것도 어쨌든 간에 한두 개 있는 거 그것도 잘 처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에 또 서울 청약이 몇 개 있어서 네. 해당되는 거는 제가 또 하나 신축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네. 열심히 이제 그 청약도 할 거고 주어진 거에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그리고 선생님 수업도 꾸준히 들으면서 그런 게 제 목표입니다, 선생님.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네,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인터뷰까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제가 과연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가 의심을 하게 됐었거든요. 중간중간에 고민하시거나 뭐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저도 아기 둘 엄마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고 그렇게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러블리슝님의 네. 일반 매수기 네. 극복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를 초대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하면 누구나 좋은 결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또 좋은 인터뷰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